우리의 역사이고. 지금 학교에 국사 시간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발해랑 통일신라랑 남북시대 그건 엄연히 우리나라라고 그걸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엎으려고 하는 거 보면 조금 화나죠. 우리나라 역사 맞습니다. 우리 북의 그 심신 산골에 사는 중학교 졸업생 함지로 다 발해는 엄연히 우리 그 조상 국가라는 거 다 그건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발해는 말갈족이 건립한 나라다. 이로 중국 역사에 속하며 또 중국이 발해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중국의 견해지. 중국이 그렇게 한국의 역사 탈취 작업을 다 이루어갈 무렵 한국에선 오직 고구려만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언론과 학자들은 한국의 고대사가 고구려밖에 없는 양 그렇게. 그러나 그 속에 오직 한 사람. 경성대학교 발해 연구자인 한 교수는 나 홀로 발해를 지키고 있었다. 한 교수의 발언은 애초로웠다. 저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구려가 죽으면 발해도 죽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지금 간첩같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유적뿐만 아니라 발해 유적에 대해서도 동북공정의 한 일환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국은 이미 발해는 뭐 끝났다. 그다음 다음 타자가 이제 고구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고대사는 고구려와 발해가 있고 거대한 국토의 중국은 남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소리 없이 탈취하고 있었다. 2003년 12월 마지막 날 이번 발해 프로젝트를 기획한 대구과학대학 오한택 교수와 경일대 사진영상과 강유연 교수는 발해 연구자로 잘 알려진 경성대 한규철 교수를 찾았다. 현재 중국이 고구려는 물론 발해 유적지의 외국인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는 실정에서 기획된 답사였다. 적지에 맨몸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에 이들 교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답사팀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주동자격인 손진기 역사 교수를 찾았다. 이 노 교수의 통탄할 이론에 거대 중국이 움직인 것이다. 你们太心急了一点，没有真正了解中国的 그 변중이라고 하는 의견으로 많이 한 교수는 항의라도 하듯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高句丽有2/3的土地在今天中国的土地上，高句丽有3/4的人口在中国土地上。我在这一点上还是认为当时候高句丽是中国的。 한국의 언론에는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손 교수의 이론은 한국을 역사 식민지로 점령해버렸다. 다음 날 답사팀은 서둘러 집안을 찾았다. 고구려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선포한 후 2003년 1년 동안 문을 굳게 닫은 채 대대적인 복원공사를 했다. 복원공사 직후 한국 사람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다. 그랬다.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 누가 들어가겠는가. 하지만 새 학자의 무모함에는 그 누구도 길을 막지 못했다. 방에 타면 몇 분 되겠어?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집안이다. 6개월 만에 다시 제 모습을 드러낸 고구려의 옛 수도 집안. 거대한 국토를 호령하던 대왕의 웅비와 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고구려의 옛 수도다. 그리고 발해의 어머니다.
집안을 통해서 고구려가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발해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이다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나라였던 집안의 아침이 따뜻한 입김으로 우리를 반긴다. 6개월 전의 집안이 아니다. 깨끗해진 시내와 잘 정비된 국내 성터. 현재 아파트로 인해 끊어진 성은 아파트를 허물어서 다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교수가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심지어는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내를 조금 벗어나면 광개토 대왕 능이 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은 듯했다.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예, 작년부터 불과 6개월 전에는 무덤을 찾아 들어가는 찻길도 겨우 나 있었다. 빽빽한 민가 한가운데 버려지듯 자리했던 작은 언덕은 거대한 무덤이 돼 있었다. 도대체 중국은 우리의 광개토 대왕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무덤 주위로는 철조망과 CCTV까지 설치해 놓았다. 광개토 대왕릉으로 추측은 했지만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광개토 대왕 무덤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은 태도를 바꿔버렸다. 능과 대왕의 비까지 거리는 300m 정도. 这个长工出来就，네. 이제 저건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동고모란 겁니다. 동고 고무칩니다. 민가들 속에 파묻힌 비각은 잘 찾을 수도 없었다. 오한택 교수의 고구려 다큐멘터리 촬영은 1999년부터 이루어졌었다. 그때 촬영된 이 모습이 이제 한국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는 광개토 대왕 비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제 대국을 후령하던 한민족의 웅비는 방탄유리 속에 갇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집안을 빠져나오는 우리는 무엇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옛 고구려 흔적을 발견했다. 고구려에서 있었다고 하는 부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에도 동북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에 의해서 발해 사람들도 이 부경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금대 또 청대 사람들도 아마 이런 부경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도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이 무엇인지 동북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직 고구려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제 탑사팀은 그 옛날 발해인들이 당나라로 압록강을 따라 교역을 하러 다녔던 압록도를 달린다. 이 길을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발해의 수도가 나온다.
3일 동안 산길을 달렸다. 그리고 조선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한식집이다 정말. 이웃집을 만난 듯 반가웠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먼저 달려가는 두 교수. 사람이 그리웠던 것이다. 한국에선 너무나 흔한 것이건만 이곳 중국에선 왜 그리 귀하고 반가운 것일까? 그러나 이곳에도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그것이 있었다. 시금치.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거는 감자. 그리고 또 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김치는 있어요? 바로 김치였다. 김치도. 조선말을 쓰는 이 부부는 참 오랜만에 이웃을 만났다고 했다. 배추는? 배수김치. 배추는 여기서 없어요? 옮긴 지는 1년 됐습니까? 예, 1년 넘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이고. 예, 처음이죠. 그래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이 마음일까? 여기는? 여기는 길이 아주 저쪽으로 와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운 그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탑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발해의 문화가 그만큼 개방적이었고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으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발해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탑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이도백화. 우리는 또 다른 발해 유적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 멀리까지 걸어가 주민의 도움을 구했다. 마을 주민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 그 옛날 그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무엇이 있었다. 보마성. 뜻밖에도 발해의 유물이 그냥 버려져 있다시피 우리 손에 들어왔다. 조선족 자치주 문물 보고다니. 이게 포문. 한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직은 중국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은 그냥 버려져 있을 정도로 주변에는 발해의 흔적들이 흔했다. 그 포문 기와하고 이게 손꼽무늬, 이 손을 이렇게 댄 듯한 무늬의 기와가 여기서 발견돼. 이게 전형적인 발해 기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됐고, 그러니까 이 길이 이른바 압록도, 조공도라고도 불리는 그 선상에서 이 보마성이 있다. 그리고 초석이 3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게 건물터가 꽤 있었을 것이다. 강 교수가 부지런히 그 흔적을 모은다. 이런 기와들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주셨다고. 그리고 여기 성의 흔적이 보인다. 나지막한 평지성의 모습으로 아직도 버티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수집을 안 해요, 이런 건. 위에 덮개 기와예요, 덮개 기와. 이것도 그런 같은 네, 여기 이제 이게 한 교수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힘이 들어갔다. 여러 붉은 계통 있잖아요. 붉은 계통 이런 것은 이제 고구려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붉은 계통 나왔다면 고구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는 발에 기와 만들면서도 이런 것을 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붉은기와가 엄청 많이 나온. 발해 수도에서 당나라로 이어지는 이 길 위에는 발해의 관청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고구려의 흔적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뭐 고구려 건지 발해 건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붉은 곳하고 이 발해 그랬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불과 30년 만에 발해가 건국됐었다. 결국 이곳의 작은 성은 가만히 앉아서 고구려와 발해라는 두 나라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저기 백두산이 보이네요. 저 백두산은 뭐 우리 한민족의 민족 발상지이자 뭐 고구려 사람들도 그랬겠죠. 발해 사람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청대에도 백두산은 그들의 민족 발상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마성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저쪽 백두산 장벽에서 압록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왔는데, 그리고 또 금방 고구려 기와와 관련되는 뭐 붉은색 계통의 것이라든지 발해 것을 다 확인했는데, 이것이 어떤 교통 요충지로서 이곳에 어떤 큰 중요한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섬기던 그 백두산을 발해가 섬겼고, 그 섬김을 받은 백두산은 발해와 고구려를 잊지 않고 있었다. 백두산 아래에서 하루를 묵었다. 중국 정부의 눈을 피해 다니는 그 긴장의 피곤함이 답사팀을 힘겹게 하고 있었다. 백두산 줄기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 이제 발해가 처음 나라를 열었던 돈하를 향했다. 최초 대조영도 이 길을 따라 당나라의 추격을 피해왔을 것이다. 주변에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홀로 우뚝 선 동모산. 성산자 산성으로 불리우는 이곳은 아마도 그때 대조영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대조영 등이 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방어를 했던 동모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동모산에 진을 친 것은 이게 평지인데, 이 평지성에서 주변을 많이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적이 올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진을 쳤지 않느냐. 당나라의 추격을 뿌리치고 작은 언덕 위에 최초 나라를 세워 당의 반대편으로 주민들을 거하게 하고 자신은 이 산성 위에서 경계를 섰던 것이다. 이 도나 지역이 발해의 구국, 옛날 나라라는 구국의 어떤 수도였던 곳이죠. 여기 우리가 뭐 이곳에 지금 입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로 얘기하면 국내성 입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도나입니다. 참, 육정산 봉우리가 6개 있다 해서 육정산이. 정해공주묘도 저기 정오묘 구역이다. 그런데 제1구역에는 대조영 내지는 어떤 그 무왕의 무덤이 짓는이라 해서 대조영 무덤도 아마 이쪽에다 썼지 않겠는가 하는 육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공주묘에서 묘비가 나와서 이곳이 어떤 저 발해 왕급의 무덤들이 이곳이 있다 해가지고 묘비가 나와서 이곳이 그런데 이곳을 자유스럽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해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와 같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출입을 그렇게 막아야 했는가? 한 교수의 말로는 이곳에는 한국인은 거의 접근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이곳이 정해공주묘가 석실군이고, 이곳에서 나온 것들이 주로 고구려와의 관계성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당국에서 정해공주 육정섬 이 지역 출입을 굉장히 엄하게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긴장감을 갖게 하고
최근에 이곳에 성공적으로 관광한 사람이 또는 유적 답사를 보고된 예가 없었습니다. 현지인의 말로는 지금 시점에서 잡히기라도 하면 간첩으로 분류돼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큰 벌을 내린단 말인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는데. 도망치듯 우리는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크고 시린 달조차 쫓기는 이의 발자국을 밝힌다. 그날 밤 늦게 답사팀은 160년 발해의 수도였던 발해진에 도착했다. 2000년 전에 그 발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크지 않은 동네라 사람의 눈을 피해 민박을 하기로 했다. 오늘 하루의 무용담으로 답사팀의 피로함은 위로를 받는다. 다음 날 우리는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160년간 수도였던 상경용천부 궁터를 찾았다. 사람들은 없었지만 주변의 정적은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아무개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했다. 그 당시 장안성을 본따 만들었다는 이 궁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궁이었다. 금년 봄부터 이 공성 시작됐습니다. 몇 년도까지 해서? 지금 초보적으로 좀 가면 완전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아마 그 방안이 올해 복원공사가 시작되는 궁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곳 역시 아무도 돌보지 않아 버려져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775년 왕궁이 만들어진 후 오늘에 와서 갑자기 보물로 둔갑을 하여 중국 정부가 앞장서 이곳을 지키고 또 수십억을 들여 옛 모습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서쪽 그 침전터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곳이다.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온돌. 침전터로 알려진 곳으로 여기에서 그 온돌이 이 고구려 시대의 온돌, 지금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문화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통을 발해해서 이어받았고, 이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온돌 시스템이 이 서쪽 침전터에서 발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온돌 문화가 고구려를 거쳐 발해까지, 그리고 발해의 왕궁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온돌은 현재 발해를 연구하는 러시아 학자들의 높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사궁전터가 있습니다. 사궁전터에서도 그 침전 온돌 유지가 나와서 이 지역에 궁성에 있던 왕이나 이 지역에 딸린 사람들이 온돌을 이용한 방에서 잤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온돌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이 지역의 기후를 알 수 있고, 또한 온돌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제 이곳을 중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 복원을 한다. 옛 우리 발해의 모습이 아닌 중국 자신들의 모습으로. 아직도 곳곳에는 발해인들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오 교수는 중국의 발해사 왜곡 사업을 좀 더 깊이 취재하기 위해 한 달 뒤 다시 발해를 찾았다. 현재도 발해진을 둘러싸고 있는 발해 상경용천부의 외성. 이 외성 안에 발해진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 내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부터 발해진의 약 3만 가구 주민들을 외성 밖으로 이주시킨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후 중국은 고구려의 집안을 그랬듯이 자신들의 양식대로 발해를 복원하여 세계 문화유산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발해사는 중국의 것이 된다는 결론이다. 당장 이주가 시작된다는 토태자 마을. 이 마을이 몇 가구 됩니까? 이 마을이 한 300호 밑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됐습니다. 보상 돈을 현금 돈 요구하는 사람 돈 주고.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주민들은 숨죽인 채 모든 일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 게 이사 간다 하면 일거리 있어요. 어떤 누가도 아예 한다고 말고. 돼지도 이제 아예 키우지 다. 그래. 뒤숭숭하지 뭐. 뒤숭숭하지 뭐. 그냥 봐요. 在这修来之后呢，都是长廊这个道上，正好这个道上都是长廊。 중국은 결국 발해궁을 중국 자신들의 양식대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옛 역사를 현대인의 욕심으로 다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중국은 서서히 발해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답사팀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 근처를 지나고 있다. 한국의 고대사에서 고구려보다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발해다. 우리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벌판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강 교수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의 너무나 낯선 풍경이다. 틀림없이 먼 시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었다. 최근에 쌌는지 의심스러운 이런 어떤 우물토도 있습니다. 강 교수가 또 무언가를 발견했다. 두 번째 우물이다. 바로 한 곳에서 두 개의 우물이 존재했다. 허허 들판 한 곳에 우물이 두 개.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나라의 가장 평범한 주민들이 살았고 또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 안악궁이라든지 크라스키노 성터에서도 이 우물이 나왔거든요. 뭐 이런 근데 이렇게 정연하게 잘 쓰여진 우물이 발해 시대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이곳에서도 이걸 보니까 이게 요즘 쌓은 우물 같지는 않네요, 이게. 그 무엇이 답사팀을 이곳으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을 넘어오는 길은 최악이다. 그리고 답사팀은 10일 만에 먼 길을 돌아 연길에 도착했다. 한 교수와 강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강 교수는 몇 년 전 1년 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했다.
왜 이렇게 설레고 반가운 것일까? 열흘 째입니까 지금? 예. 이 중국 사람들 불빛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학봉 교수. 평생 동안 발해만을 연구한 조선족 중국 사람이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뇌와 역경이 있었던 그의 학문의 길을 한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발해학자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서 현 중국의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 소수민족이 하나다. 고구려라는 것은 중국 역사인 동시에 조선 역사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한 교수의 반격이 시작됐다. 수당과의 전쟁도 내전이었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고구려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적이었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방 교수의 말에 답사팀은 한 번 더 큰 한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연길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는 발해의 또 하나의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를 찾았다. 넓은 들판을 두고 있는 이곳은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다른 유적과의 통제와는 조금 다른, 아예 유적지를 볼 수 없게 무덤 위에다 집을 지어 막고 있었다. 물론 주민 감시 체제 역시 삼엄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발해 공주 무덤 양식에 사용됐단 말인가? 그런 이유로 또 중국은 그토록 이곳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무덤 주위에는 개까지 동원해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아는 석실, 이 석관묘가 여기 무더기로 이 산에서 발견돼서 용두산 고묘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대문의 제3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가 발견돼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정효공주 묘에는 집을 지어놓고 지금 사람들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효공주 묘는 벽돌로 지은 석실본으로서 안에 이 벽화가 발견되어 가지고 크게 주목을 받았고, 또 그 묘비명 안에는 황상이라고, 발해 황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발해 왕은 황제라고 칭했던 자주가였다는 그런 증거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정효공주 묘비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속에는 벽화가 있는데 무사와 악사, 그리고 시중들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우리가 가장 중시할 점은 바로 비문이다. 이 비문에 황상이라는 문구가 바로 발해가 자주국이라는 증거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황상이란 한 나라의 왕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발해 왕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은 그토록 이곳을 막았던 것이다. 답사팀의 다음 일정인 러시아 쪽 발해 답사는 방 교수를 모시고 가기로 했다. 평생 처음 가는 러시아다. 이제는 노인이 돼버린 한 학자의 논문과 자료들에서 방 교수의 발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강 교수는 한국에서 급한 전가를 받고 먼저 돌아가야만 했다. 두만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도시 훈춘이 나온다. 훈춘으로 들어가기 전 발해의 동경성으로 알려진 파련성을 답사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본과 신라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 팔련성입니다. 동경영원부 발해 수도 9년 동안 있었던 곳으로 유력하게 동경영원부로 지목되고 있는 팔련성터입니다.
이곳은 이 발해에서 일본도로 가는 길이자 또 신라로 가는 거점 도성이었고 이곳에서 수도를 정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발해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역시 중국의 삼엄한 감시는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운이 좋은 답사팀이다. 지금은 이곳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쪽 택시를 타고 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을 아직 제재를 당하지 않고 여기 와 있습니다. 나무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 막 들어갔었는데 여기 지금 길이 나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흰색 공안차. 지역의 택시를 골라 탔지만 어느새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다. 빨리 돌려. 빨리. 팔. 팔. 집차가 와요. 흰색 공안 집차 같은데. 10년 감수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답사팀은 훈춘 시내에 있는 평양식당을 찾았다.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다. 단일 조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발해가 중국 땅이고 조선 땅이고 그게 런이할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 말하자면 그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북반부에 너무나 당당한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왠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다음 날 답사팀은 러시아로 들어가기 전 수속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那个是可以。中国人，他这个是中国人。那你自己一个人没有团队呀，也是做不了。他们3个他们一起走是不行的。我们没有权给韩国人打名单，打名单的只是他一个人的能。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 나라 것이나 남의 나라 것이나 쉽게 허락을 않는 듯했다. 방 교수의 일생일대의 기회. 가 어이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답사를 준비하고 방 교수를 러시아로 모시러 갈 계획을 했던 오 교수가 무엇보다 미안하고 섭섭했다. 연길로 돌아가는 방 교수의 뒷모습에 난데없이 한민족의 서글픔을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저기가 북조선 같은데. 체크를 하고 내려와야 되나? 러시아다. 중국의 동북 삼성을 돌아 러시아 발해까지 온 것이다. 러시아는 안내원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다. 그래도 중국만 할까? 러시아 발해 연구학자 유라다. 중국 바로 옆에 있지만 유럽이 틀림없었다. 포세트만. 발해가 일본을 가기 위해 맨 처음 백기를 열었다는 곳이다. 이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항인 것이다. 그런데 유라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덩달아 모두가 유라의 시선을 쫓는다. 한민족사와 발해를 연구하는 유라의 시선에 높은 하늘 매의 먹이처럼 보물이 걸렸다. 방아다. 이곳에서 발해 주민들이 살았고 그 위에 또 고려인이 살았었다. 길이 아닌 곳을 길로 달렸다.
숨어서 다닌 곳과 비교하면 이곳은 자유의 땅이다. 이곳에는 발해의 성이 하나 있다. 발해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외침을 이곳에다 성을 짓고 막아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어자원을 확보하고 수도로 보내기도 했다. 오래 밟을 생각이고요. 답사팀을 흥분시킨 것은 또 하나 더 있다. 바로 발해성의 축조 양식이다. 고구려에서만 보인 치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문화 보수성이 강한 건축 양식은 고구려의 것을 그대로 발해로 유입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역시 방아와 절터, 우물 등이 발굴됐다. 결국 산의 맨 안쪽에 민가를 둔 것이다. 집의 형태는 물론이고 온돌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놀라운 모습이다. 집터는 지금 여기가 아궁이 하나와 이쪽 아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 아궁이는 주로 난방을 위한 아궁이 같고, 그래서 이 구들이 이쪽으로 아궁이의 모습과 굴뚝의 모습. 이쪽은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집에 여름 아궁이와 겨울 아궁이를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다. 난방과 먹거리를 해결하는 치밀한